안녕하세요. 멘토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경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지금 3시 반에 음성방송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3시 반이 돼서 이렇게 음성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숫자 1번 한번 대화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오늘은 추석 연휴 전날이어서 그런지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가 봐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대화창에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멘토스 매니저 김자경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대화창에 숫자 1번 한번 적어주세요. 네, 네네. 클라르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오늘 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행히 오늘 시장이 이제 추석 연휴 전날인데 오늘 시장이 그래도 상승으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세로 이제 좀 오늘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휴 앞두고 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여서 좀 편안하게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쵸? 근데 코스피는 2048.71로 플러스 0.82%로 올랐고요.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 코스닥이 630.5포인트 지금 장 마감이 거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플러스 1% 이상의 이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8월 정말 힘든 장세를 보냈어요. 8월에 그 6일날 이제 정말 저희가 악몽의 그 코스닥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8월 6일 코스피, 코스닥 다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1900선을 깨고 1890까지 갔었고 코스닥이 540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근데 어느새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2050포인트까지 왔고 코스닥이 63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 8월 6일 날에는 정말 시장이 망할 것 같고 막 한국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새 또 시장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50, 코스닥 630으로 추석 연휴 전날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제가 그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방송을 하면서 8월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논리로 드렸던 부분이 이제 8월 말로 그 외국인들의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가 우리 시장에서 좀 마무리 국면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제 2000포인트가 뭐 PBR 0.83배 수준, 금융위기 수준이고 이제 센티멘털 바닥은 한 1900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그 미중 무역 전쟁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최악의 어떤 경우의 수는 상당 수준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다 하면서 1900과 2000선 사이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 마지막 주 방송을 하면서 8월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다행히 시장이 9월 들어서 계속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8월 어떤 급락장을 저희가 겪고선 9월의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또 연휴 앞두고 또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시장이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그래도 저희가 좀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8월에 어떤 그런 최악의 시장을 겪고 나서 9월 들어서 시장이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 어느새 코스피 2050, 코스닥 630까지 올라왔고 이제 연휴를 추석 연휴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연휴가 지나고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될 어떤 시장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이제 제가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9월 들어서 시장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좀 섹터나 종목별로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그 IFA 독일가전 박람회가 9월에 있었고 또 11일자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해요. 근데 그 IF 독일가전 박람회의 최대 하두가 그 5G였어요. 5G. 그러면서 이제 5G가 되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9월 들어서 시장이 상승하면서 종목들이 갑자기 막 튀기 시작했어요. RFHRC나 FR텍이나 5G 섹터 종목들이 갑자기 막 또 9월 시장 상승을 보이면서 막 튀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이제 IFA 독일가전 박람회 모멘텀이 좀 컸던 걸로 보여져요. 그 IFA 독일가전 박람회에서 그 화두가 5G였어, 5G. 그러면서 이제 5G 섹터 종목들이 9월에 쭉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단기 어떤 IFA 독일가전 박람회의 어떤 단기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차익 실현 매물이 9월 9일하고 9월 10일에 이제 또 다시 나오면서 그 5G 섹터가 또 큰 폭의 좀 조정이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제 보였어요. 특히 이제 5G 섹터에서 FI텍 같은 경우가 이제 9월 들어서 갑자기 막 올라왔죠. 3일 연속 5%, 19%, 15% 큰 상승을 보였다가 9월 9일하고 10일날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5.38% 정도 빠지면서 이틀간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또 큰 폭의 21% 상승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FRT 같은 경우가 오늘 큰 상승폭을 좀 보였던 거는 그 매출, 그 계약, KT의 어떤 그 장비, 5G 감중기기 공급 계약 체결이 그 최근 매출액의 거의 50%가 넘는 비중인 큰 어떤 계약건이 터졌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큰 상승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기존에 5G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오일솔루션, KMW 같은 경우도 3% 이상의 어떤 상승세를 이제 보이면서 이틀간의 어떤 큰 조정 양상이 조금 오늘 또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G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그린향기업 투자 이야기 강의도 이제 올려드렸다시피 또 이제 그 애플 내년 2분기 5G 폰 출시할 거고 중국 무역 전쟁에도 상용화를 5G를 박차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올림픽 전에 통신망을 구축할 거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5G 폰이나 5G는 저희가 제일 먼저 이렇게 개통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IFA 가전 박람회에서도 5G 폰 출시한 거는 저희 나라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폰을 출시할 거다라는 어떤 얘기만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가 또 그 독일가전 박람회 어떤 기간 동안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메모리 업황 반전이라는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8월말 마지막 주 방송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대내적으로는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19년 영업
기업들의 영업이익 급감이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라고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되고 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여기에서 안 좋아지면 더 얼마나 안 좋아질 거고 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선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또 이제 바닥 정도의 주가 측면에서는 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9월 들어서 이렇게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47,000원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를 조금 상승세를 이끌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근데 정말 독일 가전 박람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만큼이 없던 진짜 기술력이 엄청나게 이제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이렇게 엄청 커지다 보니까 그 비메모리까지 한다고 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일본의 어떤 반도체 쪽의 소재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좀 그런 압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5G 섹터를 그렇게 좀 훑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하창에 지금 5G 섹터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그 상승 고점 대비 하락분을 올려드렸어요. 지금 대하창에 보면은 5G 섹터 고점 대비 낙폭 9월 10일 기준으로 제가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보면은 지금까지 대장주로 왔었던 거는 KMW라든지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뭐 FR텍 같은 경우는 오늘 큰 어떤 5G 강중계기 공급계약 체결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가 조금 싼 종목들을 보면 뭐 에스테크나 이노와이어리스나 서진시스템 정조가 밸류가 좀 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되게 좀 큰 폭의 상승세가 보였어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임상 3상열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가 5% 정도 상승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3.3% 정도 상승, 센트리온이 한 2.42% 정도 상승, 센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5% 정도 상승을 보였죠. 센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의 시총 상위 1위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텍 그런 기술력을 가진 종목들 올릭스도 4.3%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ABL 바이오도 한 3.95% 정도 상승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G3BNT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3상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G3BNT도 한 6.5%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 지금 그런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대해서 그런 자기네 거를 이제 도용했다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대웅제약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진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RCT에서 이제 발표를 할 것 같고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그런 그 승인 결과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메디톡스도 지금 대웅제약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하락세가 있었다가 또 4.4% 정도의 오늘 상승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상승을 좀 보였는데 제가 그 지난주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조금 심층적으로 조금 이렇게 훑어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향후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짚어드렸어요. 9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학회 일정 이게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에 새로운 모멘텀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실 센트리온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던 게 센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죠. 센트리온 이제 주가가 2018년 3월에 거의 한 35만원 정도까지 갔다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가격 다운이고 이제 경쟁사들이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진입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 9월 2일자에 그 바이오시밀러 인플렉트라 이제 투룩시마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투룩시마를 인플렉트라고 불러요. 그 센트리온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이게 3개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3개 제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램시마 SC하고 허즈마랑 투룩시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바이오시밀러 투룩시마를 인플렉트라고 부르는데 그 미국 3대 민간 보험사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이제 선호 의약품으로 이제 이게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센트리온하고 센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좀 상승 모멘텀을 타면서 제약바이오 대장주 섹터에 이제 긍정적 투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임상 3상 기업의 긍정적 데이터 발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에 긍정적 어떤 투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헬릭센스 발표가 9월 23일하고 27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메지온, 위데나펠 발표가 11월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세 개가 향후 제약바이오 섹터에 긍정적인 어떤 투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 방송에서 짚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SK바이오팜이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상장을 한다고 하면 요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여가 되죠. 대여.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할 때 제약바이오의 어떤 큰 대여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어떤 투심의 긍정적 바람을 불 수 있었던 요인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제 대여가 돼요. 대여. 이게 지금 상장을 한다고 하는 예상 시총을 5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상장 이슈까지 본다고 하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그 향후 제약바이오 섹터에 긍정적인 어떤 투자 심리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의 학회 일정은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 9월 7일에서 10일 세계 폐암학회 있었고 이제 9월 16일, 21일 유럽 당뇨학회 지금 헬리 스미스 같은 경우가 당뇨병성 심경병증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9월 23일에서 27일에 임상 3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9월 19일에서 21일에서 유럽 소아내분비학회 그 다음에 9월 27일에서 10월 1일에 그 유럽 종양학회가 있어요. 종양이니까 이제 뭐 암 관련주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유럽 종양학회에서 지금 임상 3상에서 그 데이터 약간 부족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온 HLB가 발표를 하게 돼요. HLB가 어떤 HLB의 어떤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0월 30일에서 11월 3일날 면역 항암학회 이제 면역 항암 관련주 쪽에 이제 긍정적 모멘텀이 되겠죠. 뭐 ABL 바이오라든지 에클론이라든지 그 다음 11월 8일에서 13일까지 미국 류마티스 학회 그 다음 11월 16일에서 18일에 이제 미국 심장약 협회 이제 임상 3상 지금 진행 중 메지온 유데나펠 결과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7일에 10일에서 미국 혈액학회 그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렇게 쭉 이제 제약바이오 학회가 이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섹터 조금 훑어드렸고요. 바이오 섹터랑 제약바이오 섹터 이렇게 좀 훑어드렸고, 그리고 비메모리 섹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피스하고 엘비셀리콘 같은 경우였는데, 지금 비메모리 섹터 같은 경우는 넷피스나 엘비셀리콘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좀 기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플이 이제 어제 어제 새벽에 애플 아이폰 11 그 공개가 됐죠. 근데 큰
큰 혁신은 없었던 걸로 이제 나오면서 애플 관련주들이 이제 좀 하락세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것들이 이제 하락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히 IT 섹터 같은 경우는 뭐 5 섹터나 제약바이오 섹터 상승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상승은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선 이제 중국 순자한 효과로 최근에 뭐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가 조금 상승세를 많이 보였어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밸류 측면에서는 좀 아직도 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 갑자기 조용하던 대북주가 어제 이제 큰 폭의 좀 상승이 있었어요. 어제 아침에 이제 치선이가 그 9월 하순, 9월 말경에 다시 북미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어제자의 대북주가 큰 상승이 있었어요. 특히나 대북주 중에서도 큰 폭의 어떤 상승세를 보였던 거는 철도주 관련이 상승이 있었어요. 대북주 같은 경우가 오늘 또 상승을 했지만 상승의 어떤 매기가 대부분 약했는데 철도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 상승폭이 상당히 컸어요. 대표적인 어떤 철도주 같은 경우가 부산산업. 부산산업 같은 경우가 어제 거의 상한가에다가 오늘 한 15% 다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기술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가 또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 13% 정도 상승을 마감했고, 그 다음에 서한기가의 공업 같은 경우도 철도주로 분류가 되는데 어제 못 가더니 오늘 한 20%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어쨌든 그때 트럼프가 대북 중에서는 이제 철도 관련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대북주에서는 좀 현재로서는 철도주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종목을 말씀드리면 서한기계공업, 부산산업,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 대하, TI 정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대장주는 부산산업, 에코마이스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5C 섹터, 그 다음에 뭐 IT, 바이오, 비메모리, 그 다음에 대북주까지 이렇게, 그리고 중국 관련주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치선이가 하순에 대북 북미 대화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어제는 다시 볼턴 대북 강경파 백악관 보좌관의 경질이 있었어요. 볼턴은 사실 지난 2월 말에 저희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회담 때 빅딜 포괄적 일가 타결식 북핵 해법을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의견하고 트럼프랑 자꾸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볼턴이 경질이 됐고, 볼턴은 뭐 자의적으로 자기가 사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볼턴은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하고도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북주는 테마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북미 회담이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되게 많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북 북미가 잘 될 거냐 안 되냐는 이제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 이쪽에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내년 11월 22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죠. 그러면 트럼프는 자꾸 선거 전에 어떤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제 대북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걸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대북도 테마주 성격이긴 하지만 좀 대북도 그런 어떤 이슈를 계속 제공하고 갈 거예요. 미국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가 이거를 자기 어떤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아니라 테마성으로 되게 변동성이 큰 섹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대북주도.
그리고 지금은 대북주의 새로운 어떤 대장주는 지금 철도주가 되고 있고, 또 나는 대북주를 하고 싶은데 조금 안정적인 어떤 대형주 위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현대건설이나 현대엘리베이터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우리가 이제 연휴인데 12일하고 13일에 민주당 미국 제3차 대선 경선 TV 토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내년 11월 22일이지만 이제 12월 13일 날 민주당 미국 제3차 대선 경선 TV 토론이 시작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 역시 그 트럼프가 그 자기 어떤 대선의 어떤 카드로 계속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이제 좀 이슈를 해서 이제 불었었죠. 지금 저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조국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그 조국 관련주가 화천기계였어요. 화천기계. 그러면서 화천기계가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엄청 시장에 그 상승을 이끌었었죠. 근데 이제 다시 큰 폭으로 오른 만큼 다시 하락할 때는 큰 폭의 하락세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매에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국이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 날 장중 고점을 찍고 이제 그때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하천 기계를 시작으로 인해서 뭐 홍정욱 관련주라든지 뭐 KNN 같은 거 홍정욱이 다시 뭐 정치권으로 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돌면서 대선주들이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좀 하천기계 조국 관련주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섹터별 종목별 지금 다 좀 한번 훑어드렸어요. 지금 뭐 5G, 제약바이오, 비메모리, IT,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 대북주, 또 정치 테마주까지 이렇게 한번 짚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추석을 지나게 되죠. 추석이 지나고 향후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저희가 중요 이슈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연휴 동안에 20일 유럽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20일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죠. 그 9월 12일 날 20일 유럽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추석 연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20일 유럽 통화정책 회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어떤 상승하락이 있을 거고, 만약에 상승하락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 지나고 월요일날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휴긴 하지만 미국하고 유럽 시장은 열리기 때문에 9월 10일 날 그 20일 유럽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상당히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20일 유럽 통화정책 회의를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고 갈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성장 국면이고, 이제 제가 예전 방송에서 이제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브렉시트는 이제 EU에서 영국이 탈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냐. 사실 우리가 생활은 되게 편리해졌지만 어떤 기술의 발달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기술이 계속 발달할수록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산업 자체로 기업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는 국가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중무역 전쟁이라든지 한일 문제, 뭐 브렉시트 같은 게 제가 일어나는 원인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들도 점점 먹고 살 미래 먹거리가 안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벽 세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지금 각국은 다시 한번 부양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통화정책의 회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통화정책의 회기는 이제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인하.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준율 50pp 인하를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1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국 지준율 50pp 인하가 이제 적용이 돼요. 어떤 글로벌 이런 다시 통화정책, 완화적인 어떤 이런 통화정책의 어떤 흐름 속에서 9월 10일 날 ECB도 이제 유럽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취할 이제 스탠스가 되게 커요. 근데 시장은 이미 그거를 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추석에 대형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10일 날인데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얘기 나올 거는 이제 예측은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재개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9월 회의에서 그 10pp 예금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0pp는 마이너스 0.1%죠. 0.1%. 이미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0.1% 정도 인하를 할 거라는 게 시장이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또 월 300억 유로 규모, 그러니까 12개월로 따지면 총 3,600억 유로 정도의 자산 매입 발표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전화가 와서 잠깐 전화 받고. 네, 김정영입니다. 네, 네네, 네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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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아, 네네네. 제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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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요. 지금 ECB 유럽 통화정책 회의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은 사실 이런 자산 매입 발표, 월 3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을 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CPP 인하를 할 거라는 거, 예금금리를, 이거를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